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 후 폭풍은 윤 의원의 부친이 매입했던 땅이 공개되면서 더 거세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땅인데요. 2016년 윤 의원의 부친이 당시 8억 원에 매입한 약 3,300평 규모의 세종시 토지입니다. 지금은 최대 18억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부친의 토지 매입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은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지만 과감히 의원직을 던져 정치인의 염치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의 귀재라며 염치가 아닌 수치, 그러니까 부끄러워 사퇴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 의원이 내부 정보를 줬을 거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80에 가까운 어른이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세종시의 농지를 사면서 또 KDI 용역을 했던 따님하고 언론을 안 했다는 게 참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거 윤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근무 이력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 의원의 제부 장모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윤희숙 의원 일가의 세종시 땅 매입 의혹, 정치권의 갑론을 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첫 주제는 윤희숙, 염치 또는 수치로 잡았습니다. 일단 김병민 대변인에게 좀 물어보면 일부 여당 의원이 김두관 의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기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근무했던 한국개발연구원이 세종시에 있는데 2016년에 윤희숙 의원이 해당 세종시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관련 정보를 얻어서 부친이 땅을 산 것 아니냐. 2016년 3월에 땅을 샀거든요. 3,300평에서 20평 빠지는. 예.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뭐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국민들께서도 관련된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염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여야 정치권에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분명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하는 건 매우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윤희숙 의원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본의 수사를 지켜보면 알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직을 국민께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사퇴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과거의 성경 구절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기 있는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말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탈당 권유들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내 의원직 배지 떼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나서서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에서 땅 없는 자가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땅도 집도 절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퇴보단 수사가 답입니다. 뭐 임차인이라고 쇼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산신고 당시에 성북구 세종시 아파트가 있으셨고요. 본인의 지역구엔 전세집이 있으셨죠. 거기에 5억 6천만 원의 예금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희숙 의원님의 부친께서 이 멀티플레이를 하세요. 부친께서 80세 노인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기적으로 2016년 당시에 갑자기 80세 어르신께서 이 3,300평에 달하는 토지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고향은 보니까 부산과 부인께서도 어머니께서도 이 경남이세요. 왜 굳이 세종시에 갑자기 귀농의 의사가 혹은 어떤 영농의 의사가 있으셨다면 왜 굳이 세종시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영농계획서 허위로 작성하셨죠. 이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3,300평을.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요. 7쌀 7가마니씩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위치 선정이 상당히 탁월하셨습니다. 인근에 보니까요. 1km 정도 지점, 1, 2km 지점 내에 대학교와 산업단지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들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또 더불어서 이번에 또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전이선이라고 경부선 전이선이 있는데 또 복선화 계획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구입 이후에 2017년에 복선화되면서 정말 이 각광받는 이 위치 선정을 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세트 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 또 동생의 남편분께서 뭐 물론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은 뭐 한 달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얼마나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보좌관까지 뭐 완벽한 세트 플레이 하셨죠. 너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말씀하셔서 일단 하나 얘기하시고 하나 얘기를 이렇게 했죠. 시청자분들이
중간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뭐 여러 가지 짚을 수 있는 일단 얘기들 시기에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 문제 그리고 여기에 예. 대해서 고령의 부친께서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일단 영농계획서를 허위 작성이다. 했느냐에 대한 문제. 근데 이 영농계획서 얘기를 갖고 끌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윤희숙 의원 본인이 아니라 부친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들어가서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아마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본인의 돈을 제공했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부친께 제공했거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땅을 사는 과정에 윤희숙 의원의 의사가 반영됐는가에 대한 세 가지 고리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영농계획서와 농지법 위반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둘러싸고 있는 이 농지법 위반 의혹들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특별하게 청와대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저는 항상 국민들 보시기에 땅과 부동산에 관한 문제만큼은 같은 형평성 있는 잣대로 정치인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본인의 문제가 아닌 건너가서 부친에 관한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의혹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한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들은 있지만 윤 의원과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 현재까지는 윤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연관고리를 이야기하실 때 모든 국가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예타라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KDI에서 연구 영역을 하고요. 그 연구 영역을 수주하는 곳이 기재부입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님은 당시에 KDI에 계셨고요. 동생의 남편분은 기재부 경제부총리의 장관보좌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관관계를 제가 앞으로는 뭐 특수본이나 경찰이나 아마 공수처에서 수사하길 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래 개연성이 있는데 아주 만약 수사가 들어갔는데 윤희숙 의원과는 별개로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다른 정보를 활용해서 땅을 샀거나 아니면 이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윤희숙 의원은 굉장히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문제를 비롯해서 특히 민주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탈당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에 대한 의원들이 아무도 당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최종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가 같이 다시 돌아가는데요. 저는 사퇴가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뭐 사퇴 여부는 본인이 정치적 거취를 결정하는 거지만 수사 여부는 본인의 범죄행위 혹은 그런 의혹을 진실로 증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본인의 정치적 거취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를 막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출당 조치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억울함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2분에 대해서 출당 조치했습니까? 윤석열 캠프에 소속돼 있는 3분의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가면 또 얘기가 딴 쪽으로 번지니까. 네네. 아니, 제가 근데 중간에서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토론 배틀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워낙 말씀들도 잘하시고 재밌긴 한데 0.9배속으로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따라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0.9배속으로. 조금 더. 일단 윤희숙 의원 얘기부터 먼저 하고 방금 말씀하신 왜 반절만 탈당 권유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개입됐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수사에 대한 문제는 자칫 우리 장 의원님 얘기를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수사 안 받으려고 면피성으로 의원직 사퇴를 던진 것 아니냐 얘기하지만 특수본이 수사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수사받지 않겠다고 도망가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 12명 의원들 중에 윤희숙 의원을 포함해서 몇 분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받고 윤희숙 의원이 이런 문제로 정권 교체의 길에 이 사실상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의원직 사퇴라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질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을 던진 거예요. 이보다 더한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그래서 저는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가 LH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법이 통과됐는데요. LH법부터 시작해서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이 다 강화됩니다. 그 대상은 대부분 다 공직자와 또 지방의원까지 확대됐거든요. 근데 윤희숙 의원님은 저는 국회의원직 유지하시든 사퇴하시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셨으면 그 책임을 다하시도록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떳떳한 수사를 받으시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상식적으로 2016년 3월에 부친이 세종시를 가서 땅을 보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딸인 윤희숙 의원이 세종시에 근무를 하는 시기였거든요. 시기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간 날 다른 데 친구 만나러 어디 지방을 갔을 수도 있고 서울 올라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기는 비슷한데
사러 가서 세종시까지 가서 택시 타면 한 뭐 5천 원 이내에서 갈 수 있는 거리일 것 같은데 만나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다 가정에 대한 가정. 얘기이고요. 네. 제가 뭐 구태여서 윤희수건에 대한 많은 일들을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져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에 관한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영린에 관련된 문제고요. 예. LH 투기 문제를 비롯해서 4.7 보궐선거에 보내주셨던 국민의 민심들을 생각한다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충분히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해당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애써 단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윤희수건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아침에 얘기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가정에 가정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장 의원님이 얘기한 국가산단 문제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따로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오기 좀 전에 봐서 따로 확인은 못했는데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제 해당 산단이 5개인데 근처에 그중에 일반 산단을 뺀 국가 산단만 KDI의 예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예타를 통과한 게 2020년이기 때문에 2016년 땅이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그거는 연관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나가는 길에 사셨다고 하는데 무슨 이 땅이 복숭아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쇼핑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전이면 신방리 땅을 오는 길에 갑자기 보고 샀다. 그리고 이 땅을 살 때 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호가 150만 원 이상, 또 전체 시세 차익 뭐 30억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땅을 구매하는 과정도 좀 미심쩍을 뿐만 아니라 박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KDI의 연관성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멀티플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KDI의 국가산단 하나도 통과되기 어려운데 거기에 기재부총리의 장관보좌관을 하셨던 분이 또 하필 또 동생 남편분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관성은 물론 저도 여기서 예단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어떤 KDI에서 연구가 됐었는지 이 당시 KDI 2016년 당시 부장으로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연구 용역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정보들이 있었는지는 저도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런 좀 연관고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충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물론 윤희수건 본인의 문제는 현재까지 전혀 없고요. 네. 윤희수건에 따르면 부친과 뭐 그런 것들을 땅 산 사실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친이 시세 차익이 5년 만에 그러니까 약 8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해당 부동산에 기자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한다면 약 18억 원 정도, 10억 원 정도 시세 차이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이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고위 국회의원의 부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많이 시세 차익이 돼 있잖아요. 부동산에 관련돼서 특히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은 지난날 LH 투기 의혹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 성난 민심이 그대로 다 반영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땅을 사게 됐던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한 1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면 그 돈은 어디서부터 나온 자금인 건지 그러니까 충분하게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인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한 10억 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소명 절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적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문제도 수사에서 충분하게 다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힘줘서 얘기하는 건 관련된 많은 숱한 의혹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런 숱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나중에 다 재판까지 가갖고 문제가 불거져도 본인의 의원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인정한 사례도 거의 없죠. 하나는 실제로 구속이 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도 구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의 월급은 그대로 다 나갑니다. 국민의 혈세가. 현역 중에서 없는 것 같은데. 이상직 의원이 구속돼 있지 않나요? 예. 민주당을 나간 상태에서 우리 당은 아니시죠. 민주당이었다가 탈당을 했던.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 봉급이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의 봉급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진에 대한 내용들까지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관련된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달리 여러 가지 국민들 보시기의 눈높이에서 의혹과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점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기서 의원직 사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는 만큼 저는 정치권에 대한 도덕적 기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민주당도 숙고하면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도덕적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12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셨어야 된다. 12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어떤 국민도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 지금 박승희 의원님도 지금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구분하시긴 하시지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국토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또 승인 받으려면 국토부가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 이 기본 계획과 연구역 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대변인이 앞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별로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될 염치를 보여줬다는 건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 불신인 것 같고요. 정치 불신과 혐오로는 좋은 정치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본인이 국민 앞에 4년간 임기를 충분히 하고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선출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사퇴할 때에도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시고 유죄 무죄를 어떤 판결을 받고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물론 그 전에 수사 과정에서 시인하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사퇴를 당연히 유죄가 나오면 의원직 상실령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범죄 혐의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지금 측면으로 사퇴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이 선출해 주신 국민께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시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의원님 얘기에 따르면 대법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에 선출된 직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퇴하는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검찰 혹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과정에서 이 국민들께 어떤 유죄 무죄가 정확하게 판단되거나 본인이 유죄를 인정한다면 사퇴하시면 되죠. 근데 억울하다면서 사퇴하는 건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열띠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고 일단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댓글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소개하는 동안 마지막으로 한 줄 평으로 정리하실 멘트들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염치를 지키려 사퇴한 것이다라는 의견에 커땡님께서 유니스구원의 눈물과 이준석 대표의 눈물 이게 투기 무죄의 증거가 아니겠나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A땡땡님은 억울하니까 사퇴한 거다. 아버지 일에 딸이 왜 해명을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워서 사퇴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리땡땡님 결국 본인 발등 본인이 찍은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최땡땡님도 소명 없이 사퇴한다는 거 보면 염치가 아닌 수치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아버지 잘못이라도 윤 의원은 공인이다. 공인인 딸이 머리 숙이고 사과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일단 유니스구원 사퇴 선언의 후폭풍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먼저 해주신다면? 전 쇼쇼쇼, 임차쇼, 투기쇼, 사퇴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스튜디오에 방송 막 진행되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준비해 온 것처럼 쇼쇼쇼 알겠습니다. 네, 매우 민주당에 익숙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명선수 요기베라의 명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들이 마지막 순간에서 이 부동산 투기를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체적인 내용들 다 정리되고 나면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 어떤 정치인의 양심 그리고 소신들이 진심이었는지는 밝혀지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